안녕하세요. 아직도 내 종목과 힘든 연애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끼가 가득한 미인주들부터 또 우리의 계좌에 상승불을 켤 썸라이트 매칭 종목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훈의 썸스탁 지금 시작할 건데요.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약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상승불을 켠 종목들이 확대된 날이었는데요. 일단 주도 섹터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테마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도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시간이죠. 바로 종목 소개팅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접수를 받아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직접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는 전략을 짜주신다고 합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또 당장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또 종목들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고민 중이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요.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조금 부끄러워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또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숫자 7777 4자리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박지훈의 썸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건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도 주식과 연애하는 그녀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지훈의 썸스탁 화요일이 항상 저는 기다려져요. 또 오늘도 포트폴리오 재구성 종목 소개팅 코너 알차게 준비해 주셨나요? 당연하죠. 이제는 우리가 월요일에는 좀 상승할 종목들 위주로 시장 전체에 대한 일주일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화요일에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네. 실제로 어떤 종목이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일날 받아서 당일날 제가 오늘의 이제 증시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네. 좀 참여를 같이 하면서 네네. 소통을 하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다양한 이런 소통의 창구들을 제가 많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고민되시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고 싶은데 라든지 아니면 너무 높은 매수가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 고민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제 박지훈 결정사 있잖아요. 네,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네.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매칭 종목이 다 상승을 또 했죠. 그럼요. 한농화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CIS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 석유주들 간의 선두주자가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었고 현 시장에 맞는 테마들, 단기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테마들로 전략적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50%의 손실권이시더라도 이렇게 종목당 10%, 20%의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시킨다면 우리가 이 손절하는 데까지의 결심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00% 손절은 옳지 않다. 차차 비중을 줄여가면서 내 마음, 내 계좌도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나를 생각해서 손절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나를 위한 준비. 그렇죠. 이제 나의 네. 감정도 나의 멘탈도 이렇게 함께 착추실어 가면서 어떤 종목들 해피해피한 일들로 수익으로 또 바꿔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방법들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딱 실천해보고 나서의 그 희열감이 그 짜릿함은 네. 또 장난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전문가님께서 일단 지난주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제도 또 방송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모두 다 상승을 했고 어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코로나19 관련주들 배우면서 애니능률 이런 교육주를 또 공부를 맞습니다.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수익이 났고 그것 말고도 뭐 액침냉각 바로 어제 얘기했던 삼성공조라든지 관련주들 너무 시세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수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썸스탁은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코너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네. 정말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진짜 장중 방송까지 다 먹고 싶거든요.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수익률을 하도 먹으시다 보니까 이제 방송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 돼. 지금 밥 빼고 다 먹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종가 종목을 또 함께 또 보는 코너라든지 이런 장중에 대한 코너도 네. 예, 힘을 실어달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좋습니다. 네, 힘을 실어달라고 네.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그래도 좀 굉장히 짧게 가는 인연들이 없어요.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부분 장기적으로 쭉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큰 손실폭을 주는 종목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함께 데려가겠다. 하지만 부득이하게도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될 종목이 가끔 또 생기잖아요. 네. 어쩌다 보면.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종목으로 환승을 해야 될지 이런 환승연애라고 하면 좀 아이고, 그렇죠. 네. 환승 그런, 주식이라고 네, 할까요? 환승 주식과의 네. 꿀팁까지 제가 다 오. 전략 다 세워드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꾸준하게 이렇게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가시면서 계좌에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승 주식의 꿀팁까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 놓치신 분들은 오늘 방송도 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하고 먼저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승 탄력을 좀 잃은 채 결국은 2,68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강보합권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요. 결국은 시가 부근이죠. 7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소에서 기관은 매수 우위, 그리고 특히나 종합이나 대형주,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세 나타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물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 동안 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8거래일 연속 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코스닥 상황도 이어서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나홀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았고요. 빠르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는 거의 뭐 밀릴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좀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그래도 담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죠.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지금 밀렸고 다음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와 기아 같이 밀렸는데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죠. 인베스터데이 이 부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존에는 1위가 2차 전지주였는데 이제는 바이오의 시대가 진짜 왔나 싶을 정도로 알테오젠이 1위에 안착했고요. 다음은 이제 삼천당제약. 일단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그래도 HLB는 아까 앞서 보신 듯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성범죄 좀 끔찍한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오늘 또 시세에 많이 움직였고요. 이렇게 좀 오늘 시가총액 종목들도 많이 봤습니다. 와, 보안 관련주까지 이렇게 피디님께서 틀어주셨네요. 지금 시세 보시면 상한가 속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싹, 센즈랩 뭐 모두 다 지금 상한가를 속출을 했고요. 자, 이 테마가 이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된다면 이제 정말 이 보안 관련주들 시세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훈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짧게 한 줄 평 듣고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시황입니다. 네. 오빠, 우리 시장 이거 딥페이크 아니지? 아, 시장이 딥페이크 너무 무서운데요, 전문가님? 너무 무섭죠. 네, 지금 이 사건이 진짜 거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큰 위험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더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뭔가요? 우리 증시가 네.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5월 달까지의 급 상승, 이렇게 쭉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종목, 그다음 제가 MBN TV 코즈부 투나잇 때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정말 많이 냈던 그 종목들이 뭔지 아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한싹, 센즈랩, 맞아요. 저희 다 모니터랩. 배웠었던 거 보안 관련주. 그러니까요. 우리가 맞아요. 보안 관련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 종목의 패턴들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반등의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우리가 연초에 시작을 했던 상승했던 그런 테마들이 다시 한번 똑같이 상승하는 흐름. 그때도 무슨 이슈였냐면요. 네. 딥페이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미국 기억났어요. 헐리우드 배우들 네. 이제 딥페이크 때문에 지금 동영상이 막 맞아요. 유포되고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도 그렇고 맞아요.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글로벌의 딥페이크 이슈 문제로 이제 세계적인 이제 보안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었고 지금 현재 반등하는 시점에서 저점에서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가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적으로 네. 본다면 정말 이 테마와 이슈가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건지 네. 상승하는 패턴 또 상승하는 재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나 두 개만 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만 네네. 화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온열 매트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화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 화재 나는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뭉쳐서 간다. 사실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왜 상승을 했느냐를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해서 그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항상 어떤 상승했다라는 것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요 내용 때문에 상승을 했네요라는 뉴스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전문가님. 그럼요. 시장을 아, 굉장히 명확하게 네.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네. 정말 예언가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 차트의 흐름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첫사랑 기법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유들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보시면은 썸 매칭 현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애니능률이라든지 아니면 엑스게이트, 제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주들 또 봤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봤었죠? 액침 냉각 관련주도 함께 맞아요. 봤었잖아요. 삼성공조. 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을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포인트. 오늘 메가임디라든지 애니능률이 굉장히 또 수급이 좋았습니다. 시세가 네. 좋았습니다. 이렇다라는 이유는 실제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또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다시 줬다라는 건 네. 아직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슈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상승할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다 올려버리겠다. 이러한 날 잡아서. 네, 그렇죠. 네. 아직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이런 관련주들, 후발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엑스게이트 등 양자 컴퓨터 보안 관련주들 윤석열 정부의 대책으로서 지금 뭐 이런 보안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정부 대책이 나온 만큼 사이버 보안주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조금 더
우리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이제 맞아요. 있죠. 그래서 AI에 관련돼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나올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우리가 상승했던 패턴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보안주들 움직인 뒤에 우리가 네. 정말 또 크게 수익을 냈던 거 뭐가 있지? 유리기판. 맞아요. 반도체 장비.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시가 반등하는 시점에 왔다.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움직이더라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예상을 다시 해볼 수가 복습.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신규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음. 전에 봤던 종목들을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근데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여러분들도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책 읽듯이 증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다. 일단 오늘의 시황이 너무 늦어졌는데 네. 시황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앵커님께서 다 좋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부진하다라는 이슈로 약간 목표가 하향 조정 이러한 이슈들로 우리가 뻔하게 하락할 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고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이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치고 시총 1위를 등극하게 되면서 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시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코스닥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게 반응할 수는 있다. 왜죠? 그쵸? 왜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네. 바이오 섹터가 계속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지 우리가 다른 종목들로 아. 수급 분산이 되게 되면서 여러 네네. 업종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 쪽으로 힘이 실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시속 게임과 수급 쏠림, 그다음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의지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코스닥이 지금 또 5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큰 섹터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는 혼조장 속에서 여우 같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일정 잡힌 게 뭐가 있습니까? 대왕고래 테마는 일정대로 여전히 잘 움직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고 AI는 실적이 그렇게 막 우리 기대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반응하지 않아도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상승하면은 상승하는 대로 어차피 상승할 거 알고 있었어 이런 분위기를 띌 것이고 하락하더라도 이만치 올라왔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지라는 이런 우유부단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월요일마다 수익률 체크를 하고 네. 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 코너잖아요. 그다음 실제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고민이 있는지 그다음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그런 종목들을 좀 신청을 받아봤어요. 자, 실제로 사연 한 번씩 읽어주시죠. 고민의 편지 코너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후부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KBI 메탈이고요. 그리고 4,400원에 지금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5월에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선 관련주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그렇죠. 전선 구리. 전선이 금리 인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전선이 금리 인하와 상관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 금이나 구리라든지 이런 음. 원자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값이 좀 싸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또 엘컴텍과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종목이고 네. 최근까지 목표가까지 또 수익을 낸 종목이니까 요 코너는 우리가 짧고 간략하게 팩트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빨간색 선으로 제가 그어놓은 매수가 4,400원이 시청자분의 매수가이십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6% 손실 중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비중은 적절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면은 자, 우리가
2,100원대, 2,300원대 이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줄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가격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이 가격에는 항상 수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기도 했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3,200원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3,100원대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3,200원대까지 목표하자라고 봤던 종목입니다. 2차 목표가는 여전히 3,600원에서 4,000원 잡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진짜 꼭대기 4,400원에 물려 계시거든요. 여기서 매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데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중이 10%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전선 전력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또 필요한 게 구리라든지 이런 KBI 메탈 관련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늘려 가시더라도 똑같은 비중만큼 매수를 추가 매수하게 되실 경우에는 3,800원대의 평단가까지 맞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비중을 차라리 현재 가격권 3,200원대에서 추매를 하셔서 네. 3,800원대까지 단가를 맞춰 놓으신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었던 이런 4,000원이라든지 4,4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고점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 너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반절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반절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추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다 3,800원대까지 평단가를 맞춰 놓으신 후에 우리가 4,000원이라든지 4,400원대의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주시죠. 네, 젠큐릭스 종목명 젠큐릭스고요. 그리고 3,800원에 비중 20%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보유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젠큐릭스는 코로나19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관련주들이 오를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그때 들어가신 건지 조금 이분도 평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이분 저한테 네. 추천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평단가를 네. 보니까 제가 네. 방송에서 3,800원대 아, 젠큐릭스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거고 제가 제 개인 채널에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올린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시황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 오늘 교육주들의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었고 오늘의 종가가 이전에 띄워놓았던 갭만큼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종가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오늘의 종가가 또 이 8월 16일의 시가 가격을 또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장기 이평선 또한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이제는 안착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돌림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매수가가 지금 3,800원대 지금 적당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는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중은 혼을 좀 나셔야 된다. 이 소형주의 지금 비중이 20%면 너무 높거든요. 자, 추매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비중만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너무 커져요. 젠큐릭스의 40%의 비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매하기에는 비중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실으셨다라고 해서 추매 시에는 리스크가 좀 높으실 것 같고 아직까지 젠큐릭스의 가격이 바닥권인 걸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추매 없이 홀딩 하시면서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었던 가격들이 4,200원이라든지 4,500원대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 기다려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우리가 네. 목표했던 수익 구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는 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네, 종목 알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젠큐릭스가 네.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점은 제가 차트를 압축해서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3,300원대도 지금 손실이 11.82% 손실 중이지만 전혀 걱정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가격의 시가 자리를 또 지지해주고 있고 아직까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자리가 아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한 번 또 쏘으면 뭐 20%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젠큐릭스 4,200원에서 4,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은 YC인데요. 16,000원에 비중을 50%나 가지고 계십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요즘 이쪽 섹터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전문가님 의견 어떻게 되시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는 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또
볼 거거든요.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흐름도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YC의 흐름 또한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YC 들고 계신 시청자분 계셔가지고 솔루션 네. 내드렸잖아요. 그분도 이제 홀딩하라는 의견 드렸는데 지금 볼게요. 매수가가 16,000원대예요. 이 빨간 선을 그어놓은 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입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50% 비중이면은 사실 이 네. 종목에 정말 꼭대기에 물렸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다행히도 매수가는 또 괜찮아요. 이 추매추매를 하시다 보니까 매수가를 많이 낮추시고 비중이 커지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네네. 지금 현재 가격을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와 똑같이 놓고 볼게요. 지금 한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장 또 중요했다라는 거는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 어떤 가격을 지지했느냐가 가장 중요했고 이전에도 하락하는 흐름 와중에도 이 가격은 꼭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가격대가 지금 13,000원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13,000원 밑으로는 더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 하락하는데도 그래도 양봉 띄워주면서 자리를 지켜주려고 한 가격이 15,000원대의 가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매수가가 16,000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괜찮은 매수 가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고려해줄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YC 같은 경우에는 우리 CXL 관련주로 뭐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함께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비중이 크신 만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반도체가 쭉 계속 조정하는 흐름 없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수익 구간에는 언제 입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손실 구간에는 또 내가 벌어놓은 수익 다 까먹을까 봐 언제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고 즉 매도 구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요. 17,300원부터 19,3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7,300원대까지 1차 목표가에 도달하시게 되면 수익권이시거든요. 네. 약 한 5%에서 7% 적게는 10% 내외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금 50% 비중을 반절로 축소하십시오. 그러니까 즉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께서 만약에 보수적인 성향이시다라고 하면은 이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YC를 19,000원대까지 쭉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좀 다양하게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해가면서 좀 순환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YC의 비중이 너무 크니 17,300원대에서는 보유 비중의 반절을 익절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19,300원대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시되 나머지 반절 익절한 비중 가지고는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쌓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수가에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7,300원 1차 목표가, 2차는 19,3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빠르게 종목 넘어가 볼게요. Y랩이고요. 평균 단가가 15,664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정리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고점에 물리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진짜 좀 뭔가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네. 느낍니다. 지금 마이너스 64.40%이신 거고 네. 매수가가 지금 15,660원대예요. 자, 요 부분 빨간 선 부분이신 건데 지금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저항 가격, 즉 본격적으로 이 시세가 나아지면 어떠한 큰 재료라든지 호재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Y랩도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공부하면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우리가 봤던 종목이고 현재에는 웹툰 이슈가 없죠. 그리고 맞아요. 또한 저가를 지금 또 5,300원대에 지금 딱 만들어 놓고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부터 올라온다면 반등 시도할 경우에는 6,900원부터 8,400원대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한 현재 매수가에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평균 단가가 1,600원이 되거든요. 1,600원이 돼도 굉장히 높아요. 네. 사실 이 1,600원을 터치를 해줘야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상승 돌림으로 갈 수 있는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64%이다. 하지만 우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비중이 10%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과감하게 50% 정도
날리시고 그다음 다른 네.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교체해 가면서 수익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비중의 반절도 다른 수익의 종목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나머지 반절을 익절을 했을 때 익절하고 왜 반반씩 우리가 또 손절을 하느냐. 왜 그런 왜냐하면 거예요? 네. 이 재료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상한가를 말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어떤 호재를 가지고 그런 음. 기간들은 우리가 반은 일단 잘라놓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화해 가면서 나머지 반은 기다려 보겠다. 그 와중에 뭐 네. 상한가 나와서 정말 좋은 흐름 나온다면 이 종목에 복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그쵸. 있는 네. 거고 근데 복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또 충분하게 주식 환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지들은 남겨주시면서 종목을 교체해 가시는 방향으로 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와이랩 비중 50% 정도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회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25,727원, 비중 35% 가지고 계십니다. 추매했는데도 단가가 높아요. 조언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상장한 종목이고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면서 이 비대면 진료 테마주들도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은 근데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요, 종목님. 맞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격 의료 모니터링 관련주로 해서 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시세가 잠깐 움직였었다가 지금 딱 차트의 흐름을 딱 보셔도 횡보하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터지고 있기는 하나 갑자기 큰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도 다소 부족해 보이고 일단은 지금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고 좀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한 이슈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비중이 35%나 되고 매수가가 25,727원 저기 여기 상장한 날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상장한 날에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많이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가 이 정도다라고 맞추신 거 보면은 그래서 상장한 날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울리다 보니까 바닥에서 매수하고 그래서 비중은 커지고 평단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종목은 큰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되신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뚜렷하게 물을 타더라도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린다라고 해야 되는 가격은 12,500원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올라와 주어야 상승 돌림을 좀 시도해본다라는 가격권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고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절 일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서 솔루션 제안 받아보시고 그다음 또 어떠한 테마로 코로나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서 강한 슈팅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 기간까지는 나머지 반절 손절한 비중 반절 가지고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교체를 하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12,500원 종가 기준 올라와야 하고요. 반절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67,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 전기차의 시대는 꼭 올 거라 생각해서 들고 가는데 많이 물려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에너지 머티리얼즈 검색을 해보니까요, 전문가님. 그 전고체 배터리용 니켈도 금박을 개발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매매를 하는 그런 그 자그마한 오빠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오빠들이 아니라 좀 엉덩이가 무거운 오빠들이다라는 네. 거를 시가총액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매수가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67,000원대예요. 사실은 이거 네. 굉장히 또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비중도 20%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중도 실어진 것 같고 마이너스 38.12%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성향이 보수적이시라서 좀 오래 나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가격대,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크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니켈 금속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도 어떻게든 재료 만들어서 좀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 이전에 만들어 놓은 저점을 똑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또 올라오려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는 좀 상승을 좀 회복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 같은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49,200
200원대까지는 조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비중이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추매를 할 경우에는 비중이 또 너무 커져요. 그쵸.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나는 이 종목 조금 확신 있게 좀 힘 실어서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기간의 호재로 인해서 5만 원대까지는 본전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만약에 나는 추가 매수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울 만한 비중이시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비중만큼 매수하실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지만 나는 이런 종목 좀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비중은 그냥 10% 정도로 줄이시고요. 그럼 나머지 10%는 그 오늘 손실 보신 만큼 또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가시면, 차라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보다는 이렇게 소형 지금 2차 전지 테마들, 배터리 테마들 많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네. 테마들을 변경하시게 되시면 또 회복도 금방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 성향으로 홀딩 또는 추가 매수를 통한 홀딩 또는 종목 단절 비중 교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의 성향에 맞게 두 가지 솔루션 알려주셨네요. 저희 총 6분의 또 시청자분들의 사연 이렇게 종목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문가님께서 포트폴리오 재구성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일단 사연부터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계좌 3천만 원으로 방송 보면서 열심히 또 따라와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삼성공조랑 ICK 수익 감사드립니다라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너무 감탄스러울 따름인데요 라고 하십니다. 일단 이분 제 계좌 작은 종목들 합하면 종목이 너무 많아서 궁금한 종목만 일단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고요. 지금부터 다시 상승을 바라보고 계신데 중장기 포트로 좀 유망한 종목들 추천해달라라고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20만 원에 들어가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앞서 시황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증권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메모리 수요 둔화 이슈도 있었고 이제 낸드와 모바일 업황이 피크아웃을 치고 연말부터는 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차트에 지금 다 답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네. 말씀드렸던 흐름 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이거 제가 여러 번 제가 종목 단골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랑 SK 맞아요. 하이닉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은 자, 뚫지 못했던 가격 뚫어주면 상승 나왔고 그다음에 강한 하락 브레이크가 걸렸던 날 기준과 이전에 상승을 시작했던 지지 가격이 어디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 가격은 15만 5천 원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 아래로는 더 이상 빠지는 흐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구간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많은 구간, 그다음 갭이 떨어졌던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을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트를 보았을 때 내일 장 초반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돌림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또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조정 주고 상승하다가 조정 주고 자, 이렇게 그 평균적으로 움직이던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큰 변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전에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17만 5천 원대는 또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 빠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15만 5천 원 이전의 저점은 또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가 20만 원이에요. 이 20만 원도 어차피 부딪혀야 될 구간 맞춰서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전이 왔는데 이거 또 빠지네. 그래서 더 무서우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SK 하이닉스로 단타 치실 거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 적당하게 또 매수를 하셨고 그대로 홀딩
홀딩 하시면서 네. 우리가 상승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예수금이 적으신 상태도 아니고 비중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 없이 22만 원에서 또 24만 원대까지는 쭉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볼게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일단 56,3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대왕고래 테마죠. 오늘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네. 또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맞아요. 했었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뭐 64,000원대 돌파할 거다, 63,000원대까지 2차 목표가까지 모두 다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자, 어차피 시추라는 거는 우리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네. 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봤던 종목인데 매수가가 지금 56,330원이세요. 자, 56,330원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사실 이 비중과 종목 선택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일정이라든지 현재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 요 비중 정도는 괜찮다. 그다음 마이너스 61%, 8.61%이지만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추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게 될 경우에는 한 53,900원에서 54,000원대까지 낮추실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요 종목, 요 테마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54,000원대로 낮추신 후에 충분히 56,000원대까지 수익을 보고 포트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셔도 되시고 나는 수익이 날 종목이라면 평단가 괜찮다면 들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쭉 추가 매수 없이 홀딩 하시면서 56,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64,000원대까지도 전고점을 충분하게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비중을 줄이신다면 한 6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잡으시고 수익권에서 10% 비중으로 네. 익절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10%는 64,000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 주셨는데 일단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54,000원으로 낮춰서 56,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또 6만 원대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 테크놀로지인데요. 11,0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일단 2차 전지 제조 관련주죠.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솔루션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유진 테크놀로지 우리가 ESS 테마로도 공부를 네. 했던 종목이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뭐 한참 또 뛸 때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저희 현재 포트에도 재진입을 해서 이미 또 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그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 지지 가격대를 깨고 내려온 가격만큼 단번에 회복을 해주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이게? 8,400원 이전에 지지를 했고 네, 어떤 거죠? 수급이 네. 들어왔던 가격은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넣은 자리 가격까지는 지키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물 소화 후에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시면 테마가 지금 순환매 도는 중에 만약에 똑같은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9,700원대까지 평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거든요. 20%의 비중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11,000원부터 12,000원대까지는 수익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네. 만약에 현금 비중도 지금 꽤 있으세요. 3천만 원 정도 또 보유 중이시고 지금 유진 테크놀로지에는 비중이 한 20% 정도 가져가도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11,000원대까지 우리가 평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12,000원부터 13,000원대까지 수익 보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이거 못 기다리겠다. 다른 종목으로 원한다라고 하시면 비중 10%야 뭐 우리가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두 가지 성향 비교하면서 네. 선택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빠르게 종목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9,700원까지 평단가를 낮춰서 12,000원, 13,0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루닛이고요. 73,2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블록딜 소식이 급락했잖아요. 이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추매할까요? 일단은 이 네. 루닛의 종목이 AI 의료 또 관련된 음. 종목이기도 하고 유방암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여러 가지 암학회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또 가져가기에는 또 껄끄럽고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비중이 10%시라서 아. 자유롭게 또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매수가가 73,200원이면은 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7만 원대까지는 회복을 해주어야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58,300원대까지 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차라리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40%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테마로 옮겨가면서 반절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의견도 드리고요. 그다음 AI 의료가 지금 또 부각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반절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반절은 가져가 보면서 평단가까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게 반절 비중 축소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편입 또는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쭉 들고 가시는 방향도 추천해드리고 그다음 인성정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대랑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대에 똑같이 지금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500원을 지지를 하는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2,500원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맞추게 된다면 우리가 3,130원대까지는 우리가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3,500원대까지 수익으로 탈출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이 엘컴텍의 종목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39.15%예요. 단가가 진짜 굉장히 높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또 어찌한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다 해도 1,700원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요 종목으로 솔루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빠르게 썬라이트 매칭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군들입니다. 자, 지금 딥페이크 확산되는 이슈들, 그다음 데이터 보안 관련주들, 이런 후발주들 함께 또 체크를 해야겠죠? 이 선방주자들이 다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매수할 종목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온CQ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문제가 됐던 루닛이라든지 엘컴텍의 종목을 손절하고 이 비중으로 라온CQ 제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뿅. 정확하게 2,200원대는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대들을 지켜주고 있고 이전에 강하게 상승했던 상승의 시가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목표하신다면 2,400원, 2,500원 보시면서 라온CQ 수익 회복해보시는 방향으로 솔루션 제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후보군입니다. 메타버스와 XR 테마가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칼리버스라는 이 플랫폼의 기대감의 이슈인데요. 이 종목 또한 엘컴텍을 3분의 1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솔루션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31,800원대는 자, 이전에 상승을 했던 자리에 시가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고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 모두 다 포착이 되었죠. 이 가격대부터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건 3,400원. 그다음에 34,000원, 36,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솔루션 수익 챙겨보시는 걸로 제안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세명전기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전기전력 관련주들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또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 지금 정확하게 또 맞춰주고 있고 이미 또 오늘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7,000원이라든지 7,700원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 종목 솔루션, 요 세 종목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종목들 체크를 해드릴 텐데 총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라든지 한국가스공사들은 우리가 문제없이 홀딩하면서 가시면 되겠고 유진테크놀러지라든지 인성정보는 제가 추매 의견 드리고 목표했던 가격까지 홀딩 가능합니다. 루닛과 엘컴텍에 대한 솔루션은요. 3분의 1씩 세명전기라든지 롯데이노베이트,
라운 시큐어 등으로 교체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다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지윤의 썸스탁. 이거 해야 돼? 안녕. 안녕.